네, 그럼 계속해서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최 의원님 목소리가 밝아 보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을 참지를 못하시네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들이랑 인터뷰를 할 때 이거 어쨌든 단일화는 끝까지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계셨잖아요. 네. 이거 단일화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미리 낌새라도 좀 알아채셨습니까? 저는 조금은 알아챘는데요. 그러세요? 어제 오전 중에 사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분들인데 안철수 후보하고 되게 가깝게 지내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를 저한테 물으시면서 네. 안철수 후보를 계속 설득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판단의 그 내용들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계속 하셔야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히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안철수 후보만 설득하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분들이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 토론회 전에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토론회 때 또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세게 발언하시면 토론회 끝나고 나서 만남이 잘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걸 먼저 걱정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게 성공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공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론회장에 안철수 후보께서 넥타이 색깔을 붉은색으로 메고 가셨잖아요. 네. 우리는 원팀이다 이런 거를 마음의 결단을 표현해 주신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장제원 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태규 의원이 이제 원래 공식적인 라인이었으니까 그 라인에서 정말 열심히 끈을 놓지 않고 해줬고 그래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소위 원로들이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 후보를 설득을 했고 그런데 지난 일요일 윤 후보가 결렬 발표한 뒤에도 그렇다면 장제원 이태규 라인의 이 실무협상 라인은 계속해서 가동이 됐던 겁니까? 아니 이제 끈은 한번 그렇게 깊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저는 사실 거기까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안철수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지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결단에 이르게 되는 과정만 딱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에 실무팀을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그 두 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계속 끈은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실은 합의문 오늘 발표하신 두 후보가 발표하신 합의문이 일요일 날도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은 합의문이 이미 일요일 날 결렬선이 났던 일요일 날 아침까지 오고 갔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나요? 크게 내용은 달라지지 않은 건가요? 오늘 합의문과 일요일 날 발표하려고 했던 합의문. 그거는 그냥 실무자 선에서 했던 내용일 거고요. 네네. 두 후보님께서는 사실 서로 신뢰의 문제잖아요. 아무리 종이로 많이 만들어봤자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는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핵심을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종이가 뭐가 필요하냐. 서로 믿는 거 나를 믿어라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결국 핵심적으로 두 분이 신뢰관계만 구축이 되면 사실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김동연 후보와도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후보가 아니죠. 새로운 물결.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와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와 관련해서 비교를 해달라 했더니 자기들은 이 김 단일화는 가치연대다. 그에 비해 윤석열 안철수 이쪽은 권력 분점이다. 그다음에 기득권 타파를 하자고 정치개혁 정치교체 하자고 했는데 그쪽은 다당제 하자면서 합당하는 거는 모순이다. 이렇게 이제 단일화를 서로 비교를 하더라고요. 양 두 개의 단일화를 한번 비교를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네. 자기네들이 한 거는 뭐 통합이고 뭐 판사를 가장 늘어놓고 우리가 한 거는 무슨 권력 나눠먹기 야합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게 바로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이다. 문재인 정권 5년에 지긋지긋하게 우리가 그 문재인 정권에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질린 게 내로남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민주당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아세요. 그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 또 네. 내로남불이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네네. 그게 본인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네. 어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따끈따끈하게 김동연 후보하고 단일화한 거예요. 네네. 그 식지도 않았는데 오늘 여기를 야합이라고 하면 네. 그거를 어떻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다. 자, 그 오늘 그 백브리핑 가지고요. 그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백브리핑 가지고 행정 관련된 내가 행정에 경험이 없다. 이걸 가지고 뭔가 이 국무총리나 또는 뭐 이런 공직이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예측들 합니다. 이면 합의 이런 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일상 그 윤석열 후보의 그거요. 나를 믿어달라. 종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순간부터 종이는 사라졌을 것 같아요. 아, 다만 예. 지금 그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는 당이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국회 상황이 녹록지가 않을 거예요. 네. 저 민주당은 아마도 그냥 사사건건 아마 대통령을 공격하고 괴롭힐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국회 내에서 책임 총리, 그러니까 총리가 너무 중요하다. 네. 그럼 과연 이 총리를 누가 잘해낼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께서 그 역할을 해주시면 윤석열 그 대통령으로서는 더 대통령 되시고 나면 네. 그렇게 대통령으로서는 더 그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이거는 결단의 문제인 거죠. 안철수 대표께서 본인이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너무 좋은 거죠.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게 뭐 서류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뭐 말로라도 또는 뭐 마음이라도 이렇게 그런 정도 얘기가 오고 갔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두 분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는 오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성격상 네. 그런 얘기를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통 크게 가시고 이러시는 분이고 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2012년도에 그 단일화 하실 때도 아무런 걸 요구를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성격을 잘 아신다면 네. 그런 얘기는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냥 서로 믿고 가는 거죠. 믿고 통합정부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그 기자회견 시에 나왔던 말이 전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 다른 약속은 없다. 네, 통합정부 간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네. 그 같이 신뢰를 하면은 의논하면 되거든요. 네. 사실 의논을 안 해서 문제인 거죠. 네. 두 분이 언제라도 전화하고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도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맨날 전화하고 서로 의논하고 이러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신뢰관계 구축만 된다면 무슨 세부적인 거 이런 거 의논 안 해도 된다고 봐요. 네. 지금. 자, 합당 한 달 안에 대선 끝나고 한 달 안에 합당한다는 이야기도 합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혼선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즉 가장 걱정하는 바가 합당 약속만 하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처럼 합당 약속만 하고 이거 합당이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분명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 합당은 예정대로 추진이 잘 될까요? 우리 이준석 대표 입장에선 당연히 대표니까 그걸 걱정하실 수밖에 없죠. 네.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 이 합당 문제는 주호영 대표께서 전 원내대표. 네, 전 원내대표 계실 때부터 이거는 실무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예. 그거를 이준석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지도부가 있을 때도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네. 결국 마지막에 절차는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나와 있고요. 그 결단의 문제만 남았었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의.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거는 이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냥 결단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 결단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정치는 현실이니까 보니까 이준석 대표 오늘 대구시당에 가서 이 합당의 성격은 흡수합당이다.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라. 당명 변경 이런 거 고려치 않는다라는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미 마련된 그 지방선거 때 공천 심사 내지는 시험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정하게 국민의힘이나
뭐 국민의당 출신 전부 다 공정하게 간다. 즉 그 지방선거에서 어떤 소수정당 내지는 흡수한당 되는 국민의당에 대한 출신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어요. 이게 합당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지만 네네, 그렇죠. 사실은 우리 정치는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건데 네. 지금 국민들께서는 정권 교체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네. 이 열망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러면 정치는 그거에 화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국민들 뜻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구체적으로 아무런 논의가 안 된 얘기예요. 다만 우리 대표는 대표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궁금해하시거나 불안해하시거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본인의 그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대선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런 구체적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또 뽑아내는 거 사실 그게 또 정치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뭔가 중요한 곳에다가 포석용 바둑돌을 몇 개 놔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말씀 보면 대선 후에 합당 과정에서 몇 개 포석을 지금 놨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자, 지금 대체로 이게 뭐 수치상의 분석 이런 걸 떠나서 뭐 안철수 후보 단일화로 뭐 지지율이 누구한테 얼마 가고 누구한테 얼마 가고 이런 걸 떠나서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낙관론이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는 위기론 그러면서 역풍 불 수 있다 이러면서 또 자신감을 또 가지려고 하기도 하는데 자 지금의 판세 단일화로 인해서 지금의 판세 어떻게 변화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고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여론조사 수치는 사실은 그 단일화에 대한 열망을 100% 다 받아낸 여론조사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민주당 국민의힘 공히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계속 50%를 넘어섰어요. 50% 이상입니다. 네. 근데 우리 국민의힘의 우리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사실 50%를 넘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를 통해서 저는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투표장으로 나오실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민주당을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네. 첫 번째 그 친문 원래 강성 친문 세력 한 4% 정도로 저희가 보는데 네. 그분들은 사실은 쉽게 이재명 후보를 찍으려고 하시지 않는 분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과거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네. 일부 그 이재명 후보가 썩 마음에 드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서 단일화되면 이쪽이 국민의힘이 이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굳이 투표장에 안 가실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게 이 선거 분위기라는 게 꼭 그런 방식으로 되거든요. 네. 단순히 뭐 여론조사 그 조사할 때하고 달리 마지막에 선거장인 투표장에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그런 그 분위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로 인하여 저는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길 거다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부산에서 투표한다고 하는데요. 선거운동 첫날 유세를 했던 부산에서 사전투표하는 이유 뭐가 있나요? 그거는 윤석열 후보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예. 네, 우리 후보께서 부산 왜냐하면 첫날도 사실 서울에서 쭉 가서 부산까지 가셨잖아요. 유세를 첫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부터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네. 부산이 조금 불안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냐라고 언론에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서 압도적이지 않다. 압도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네네. 그 단일화에 대한 기대가 이제 꺾이면서 네. 그 부산이 좀 불안해진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단일화가 됐으니까 그 부산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시 그 단일화 열풍이
올라온다. 저는 이렇게 보는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산부터 찾는 거다.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